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원정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부 안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서서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심평원 이제 의료기술 등재 여부 확인부터는 기기가 아니라 의료기술 행위 관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의 신의료기술 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의료기기가 동반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그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이제 심평원의 의료기술 등재 여부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기존 기술로 되게 되면 바로 의료 현장에 도입이 가능하시고, 평가 대상이라고 받게 되면 저희 원에 오셔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저희는 이제 임상적인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의료기술,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게 되면 심평원에 가셔서 건강보험 등재 심사를 받으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으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세부 진행 절차입니다.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접수가 되게 되면 이제 평가 대상 여부를 90일 안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때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이제 관련 과로 구성되고 저희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 검토 결과를 그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게 됩니다. 평가 대상이 저희 안에서도 이제 기존 기술 여부를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어서 기존 기술로 결정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에서인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연구 단계 기술로 심의되게 되면 임상 현장에 도입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신의료 기술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결정이 되면 급여, 비급여 의료 행위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규정 안에 심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여부가 이제 먼저 이뤄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재 시술에 대한 평가 대상 여부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기존에 있는 기술과 비교해서 사용 대상 방법, 목적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평가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방법 안에서도 레이저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던가 기존 시술의 시술 방법이 추가된 경우, 아니면 이제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치료 재료가 변경된 기술의 일부, 이런 기술을 기존 기술로도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제 조건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변경될 개연성이 없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심의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학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별도 행위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 평가를 통해서 신의료 기술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체외 진단과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대원칙은 같습니다. 사용 대상, 목적, 방법 중에 하나라도 변경되면 평가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검사 방식이 다른 경우 중에서도 검사 방식은 다르지만 진단 정확성과 환자 결과에 미치는 미치는 임상적 효과 등의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기술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기타 검사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심층 검토가 들어가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 심의 기준 중에서 중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내외 연구 문헌을 통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이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원 측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경우 신의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적절한 비교자나 비교 지표로 연구된 문헌적 근거가 있어야 신의료 기술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자 수도 충분하여야 그 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외 진단과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비슷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유효성은 진단 정확성과 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의료기술 목적에 맞춰서 체외 진단이나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이라던가 선별이라던가 예후 예측 이런 목적에 맞춰서 의료 결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동등 이상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야 이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적 유효성과 진단 정확성, 분석적 타당도를 포함해서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윤리적인 부분, 법적, 사회적인 영향 부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심의 기준과 이제 좀 대동소이하고요.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심의 기준 안에서도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 방법론의 그 하이라키 안에서도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과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포괄성이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고, 포괄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로 관련된 문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좀 광범위하게 이제 관련 연구들을 선택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그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가 없고, 또 동일한 이제 전략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시 이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키캐스천을 들고 이제 피코 형식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맞춰서 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프로토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색원이나 검색어를 통해서 문헌을 검색하고 있고, 그 검색된 문헌을 선택 및 배제 기준에 의거해서 선택하고 연구 문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한 자료 추출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연구방법론 안에서도 뭐 사인이나 코크란 같은 빗돌림을 평가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질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 추출된 자료와 질평가된 결과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질적 분석을 먼저 수행하고 가능하면 양적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건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인 도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질평가 결과는 연구의 유형,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하이라이키가 높은 연구 수준인 거고, 그 빗뚫림의 위험에 따라서 투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나눠서 질평가를 하게 되고, 이 선택된 연구들의 질평가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A, B, C, D라는 근거 수준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세부 절차입니다. 저희는 일단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가 3, 4차 정도 진행되고 있고,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과정 중에 매 소위원회 심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공개하고 그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시 잠정적 연구 단계의 기술로 심의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대상으로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위원회에서는 평가 계획서를 확정하는 회의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피코라는 개념을 토대로 이제 연구 평가 계획서를 확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피코에서도 P와 I의 조합으로 문헌 검색식을 이제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신청인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 검색식을 짤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의료 기술 관점이기 때문에 신청된 기기뿐만 아니라 유사 기기를 활용한 문헌도 포괄적으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2차 소위원회에서는 그 평가 계획서를 바탕으로 검색된 문헌의 문헌들을 선택 배제 기준에 의거해서 선택 문헌들을 이제 확정 짓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인이 제출한 임상 문헌 또한 선택 배제 여부를 이렇게 표시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출된 자료로 결과를 합성해서 이제 3, 4차 소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종 제언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가 이렇게 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료기술 고시된 이후에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각 기관마다 이제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요양급여 결정 고시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급여든 비급여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고서를 다 발행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평가됐던 건들을 좀 사례 분석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진의 의료기술에 대한 사례 분석 보고서를 이제 올려두어서 이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이제 제도화된 이후에 많은 의견들을 또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용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고요. 의료기술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의료기술이 성숙되는 과정에서는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이제 뭐 허가라던가 이제 급여화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을 때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기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허가만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 뒷단락에 있는 많은 제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비즈니스 모델 등을 세우시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 문턱까지 와서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많은 제도들에 대해 이해를 좀 높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신흥기술 평가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허가, 기존 기술 여부, 신규 기술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이제 병렬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14년 7월에는 허가 평가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 7월에는 허가 평가 통합 운영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1, 2등급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 이쪽으로 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각 기관의 개별 접수에서 각각의 결과를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허가평가 통합운영 제도는 그 3, 4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이 제도를 태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식약처에서 모든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부분이 원스톱 제도랑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모든 의료기기가 통합 운영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등급의 제품, 그리고 특히나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쪽 트랙을 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한번 들으셨는데, 신의료기술 평가랑 보험 등재 심사가 동시 진행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험 등재 절차를 좀 이렇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트랙을 타기에 적절한 것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기술이 이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될 법하다라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이쪽 제도를 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입 의료 제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근거 창출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입니다. 14년 10월에 런칭된 제도이고요. 대체 기술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나 검사 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의 의료 현장 조기 도입을 위한 제도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한번 평가했을 때 조금 더 근거를 쌓으면 좋겠다 싶은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국고를 지원해서 이제 근거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신의료기술을 한번 1차적으로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 받으신 결과 연구 단계 기술들을 저희가 추려서 그 중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이 를 이제 또 한번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 분류 기준은 이제 안전성 확보 여부, 임상적 유효성에 따라 대상 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한적 의료 기술은 공고 형태로 가고 있어서 공고 시마다 저희가 목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신청하실 수 없고, 요거는 이제 병원 이상급에서 IRB가 있는 병원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의료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제한적 의료기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고 형태로 접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 내용은 이제 공고 내역 부합 여부, 실시기간 및 신청인 자격 의무, 그리고 근거 창출 계획서, 유사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문 평가단을 꾸려서 서면 및 대면 평가 형태로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창출 전문위원회에서 그 평가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기술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전문평가단의 선정평가 점수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국가지원 유형별 상대평가도 하시고, 정책적 우선순위와 예산 규모 등을 다 검토하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올리시면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기술을 선정하시고 그 결과를 신청인이 이제 받아보시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청 단계였고, 선정된 기간은 이제 보위원과 실시 기관이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제한적 의료기술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 기간 동안에는 실시 기관이 인정 범위 안에서 진료가 가능하시고, 진료 자료를 또 이제 전산을 입력하시고 저희한테 중간 보고서를 연 1회 제출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상 반응이나 이상 신체 반응 도 이제 매월 보고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그 실시 기간 IRB 안에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고요. 근거 창출 전문위원회에서 정기 또는 비정기 방문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종료 이후에 제한적 의료기술 종료 이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재수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권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의료기술 임상 연구 기간은 총 4년입니다. 참여 기간이 3년이고, 그리고 이제 시술 기간은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술이 가능한 기간 3년 이내로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선진입 제도는 이제 평가 유예 제도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제도이시기도 한데요. 진료의 형태로 가지면서 근거를 쌓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리고 이 제도는 15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런칭됐습니다. 이 제도 배경이 중요한데, 임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된 의료기기 중에서 최소 요건에 충족된 그런 기기에 한해서 1년간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건 이제 모든 허가받은 장비를 다 유예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작년 1월에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한번 확대하고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중재 시술에 한해서 이제 유예 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22년에는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도 포함했고요. 사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필요 문헌 요건이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 문헌이 필요한데,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임상 시험 자료로도 가름할 수 있게끔 요건을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의료기술 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한 차례 정도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게끔 대상을 좀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유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단계를 거쳐서 평가 유예로 이제 선정이 되시면 2년 플러스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후 평가로 신의료기술을 받으셔갖고 그 뒤에 절차는 기존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요건을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요건은 이게 모두 엔드 조건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허가 인증 신고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이라던가 이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해당 의료기기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의료 기술이어야 됩니다.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사용 목적 안에 대상 질환이나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특정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만족시키셔야 되고, 그럼 다음에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근거창출전문위원회에서 기술의 최소한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그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신의료 기술은 의료 기술 단위로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유예 같은 경우에는 기기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 안에서도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예 기간, 실시 기관, 그리고 참고 사항을 고시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가 나면 이제 실시를 시행하시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보위원회에서 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보고와 월별 판매 임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안전성 보고 및 부작용 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안전성 위해 수준이 좀 높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급여 사용과 윤리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환자에게 이제 이 기술은 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셔야 되고, 비급여 사용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과 환자의 보상은 실시 기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 플러스 평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22년 1월에 제도 개선한 후에 들어온 유예들이 지금 6번부터이고요. 기존보다는 많은 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입 의료제도로 혁신의료기술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의료기술은 근거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그 개발 속도와 이제 근거의 축적 속도가 맞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적 창출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혁신 의료기술 같은 경우 신속한 의료 현장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 대상으로는 이제 3D 프린팅, 로봇, 이식형 장치, 가상 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정밀 의료, 첨단 재생 및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 등의 혁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의료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혁신 의료 기술은 이제 안전성과 잠재적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평가위원회에는 의료기술 전문가와 환자 시민단체 관계자, 첨단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3월에 이 제도가 처음 런칭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절차가 좀 많습니다. 평가 기준도 조금 더 많았고, 이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 평가 기간이 250일이었고, 혁신 대상으로 되면 안전성, 유효성과 잠재성을 다 각각 검토하기 때문에 25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10월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 번 하면서 절차와 심의 기준을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도 120일
120일 이내로 줄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타게 되면 과거에는 신의료기술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이제 혁신 비대상과 혁신 의료기술로만 이제 결과가 나오게끔 제도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항목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의 심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신개발 의료기술 탐색 활동 및 보건 신기술 인증을 받았거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수상한 제품, 상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용 가능성도 이제 신설하여 별도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제도가 22년 10월에 같이 이제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위원 안에서도 행위 관점에서 이 같이 동시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대상의 중요성, 그다음에 환자 중심 기술인지, 그리고 인상적 유용성 및 의료 결과 향상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개의 기술이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그 첫 번째로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활성 뇌졸중 유형 판별이 이제 고시가 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술 고시 같은 경우에도 신의료기술 고시가 비교했을 때 사용 기간과 실시 기관 그리고 실시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이 또한 이제 고시 범위 안에서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저희한테 신고 전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식약처 허가증,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IRB 심의 승인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그 임상연구 정보 서비스에 등록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은 임상연구와 진료연구 플러스된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고 그 실시 기간 동안 연구가 종료되면 진료로 이제 전환됐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그 수행 현황과 안전성을 과정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 실시 기간을 점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 제도와 동일하게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신체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 모두 보고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술 사용 기간 내 최소 30일 이전에는 종료 30일 이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재평가가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원에서도 별도 수가 코드를 만드셨고요. 이거는 최초로 급여로 이제 중재가 하나 고시가 됐고 그런 비급여로도 목록으로도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일 의료기술 관리 지침을 이제 복지부에서 하달받아 갖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운받으셔 갖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제가 빨리빨리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많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도 이제
그 프리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 허가단에서 임상 시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용 그 임상시험 계획서지만 신의료 관점에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내 연구원들이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신의료기술평가 전문위원회 분들의 일부에서 이제 계획서를 자문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컨설팅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면이나 서면 등을 활용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부분은 이제 수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버무려 갖고 길라잡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공고 형태로 접수를 받아서 선별하여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거나 그리고 재신청을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신의료 평가 제도 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발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정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